SEC와 리플 소송 관련 속보입니다. 예상한 대로 SEC가 조금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 중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상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예상대로 가고 있죠.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이고요. 자, 보시면 1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루 전이죠. 자, 2,500분 봐주셨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잠깐 중요 내용만 살펴보면요. 자, 그래서 오늘 내일 핵심 포인트는 자, 첫 번째 상태 보고서가 제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제출이 된다면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예상해 드렸던 부분이 6월 12일 날, 자, 6월 12일에 1심 법원에 대한 합의안에 대한 승인과 관련해서 지시적 판결을 내려달라고 신청했던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추가적인 항소 중지 기간을 요청하는 것이 이번 상태 보고서에서의 예상된 내용이고요. 자, 이것이 받아들여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도 아주 잠깐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 크지 않을 겁니다. 올라가더라도 다시 눌림목이 나올 거고요.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회복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자, 보셨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실제로 조금 전에 SEC가 항소법원에 상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 8월까지 자, 60일 더 연장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받아들여지는지 안 받아들여지는지, 자, 이 부분 받아들여지면 참 좋겠죠. 제가 원본을 입수했는데요. 그렇다면 상태 보고서에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항소심 법원에서 자, 이 상태 보고서에서 항소 중지 기간을 연장해 줄 것에 대한 이 요청을 기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나름 분석이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번 영상도 잘 보시고 함께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건 항소법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 주느냐겠죠. 자, 받아주면 좋고, 자, 받아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항소법원에서 이 부분은 받아주지 않고 기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시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원본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상태 보고서 원본에 대한 얘기를, 자, 원본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기각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자, 승인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남은 과정과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정말 중요합니다. 뭐 맨날 다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다 중요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할 준비가 되셨으면 댓글로 준비 완료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자, 최근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5월 8일에 뉴욕 연방법원 토레스 판사에게 합의안에 대한 지시적 판결을 신청을 했죠. 이게 첫 번째고요. 5월 15일에 이 합의안에 대한 지시적 판결에 대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12일 날 재차 이 지시적 판결을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된 내용은 이 미국 법원의 전자문서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자, 항소 중지 기간의 마감이면서 상태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마감일이죠. SEC가 항소심 추가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상태 보고서를 2심 항소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게 원본 내용인데요. 총 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총 6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쭉 이렇게 뭐라고 막 영어로 되어 있죠. 사실 내용은 많지 않은데요. 이거를 여러분들도 좀 보기 편하시게 제가 번역본을 가져왔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보면은 앞에는 뭐 소송 당사자 얘기고요. 그리고 사건 번호는 자, 이렇게 되죠. 자, 상태 보고서 해가지고 그때 4월 16일 날 항소 중지 요청이 받아들여졌죠. 그렇게 해서 지금 60일이 지난 오늘 마감이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자, 상태 보고서, 현황 보고서 같은 말입니다. 자, 제출을 하기로 해서 제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요점은 이거죠. 항소법원의 항소를 계속 보류할 것과 자, 위원회, SEC를 말하는 거겠죠. 위원회가 2025년 8월 15일까지 또 다른 상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간략한 요약입니다. 뭐 항소장을 제출했고, 뭐 답변서 및 준비 서면을 제출했고, 일정별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합의안에 대한 내용들 쭉 나오면서 지난번에 기각됐던
사유가 되었던 뭐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지 여부를 이번에는 명시해서 신청을 다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청한 내용이 1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항소심을 또 보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6월 16일 미국은 오늘이 6월 16일입니다. 그렇게 제출해서 제가 따끈따끈한 문서를 가지고 왔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게 두 가지가 생겼죠.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심 법원에 이 합의안을 인정해주는 지시적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항소심에서 1심으로 환송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다려야 될 게 이번에 이 추가 연장을 신청한 것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결정이죠. 이거는 좀 빨리 나올 것 같은데요. 두 가지겠죠. yes 아니면 no겠죠. 이에 따른 대비책과 결과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에 대한 제 관점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팁 하나 드리고 이어서 진행할 건데요. 저희 채널 단골이시거나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니까요. 영상 끊지 마시고 오늘 새로 올라온 중요한 내용만 3분 뒤로 가셔서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이나 코린이 분들 그리고 손실 구간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잘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리플 XRP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리플 XRP는 중장기 보유 종목으로 보유할수록 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라 당장 수익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단타도 병행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겠죠.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정말 큰 투자입니다. 코인 투자로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럼 모두 다 코인에서 부자 되게요. 그래서 절대로 빚내서 하는 게 아니고 여윳돈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아껴서 모으면 50만 원 정도는 만들 수 있죠. 이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 해가지고 한 달에 벌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10억, 1억, 1000만 원, 100만 원? 상식적으로 10억, 1억은 어렵겠죠? 그런데 이런 거에 혹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1000만 원, 100만 원은 가능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로 계산한 거라 정확한 건데요. 투자 원금을 50만 원, 기간을 100일,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그냥 무난하게 10%만 잡고 계산을 해보면은 50만 원의 10%면 5만 원이죠. 총액이 그러면 55만 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8일차까지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게 되고요. 수익률은 114%가 넘습니다. 이때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 원은 남아있죠. 이때부터는 정말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으신데요. 31일 차에는 959만 7,121원, 1000만 원 직전까지 갑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매직이 시작됩니다. 지금처럼만 꾸준하게 56일 차가 되게 되면 총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이제부터는 금액이 커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 차가 되었을 때는 10억이 넘죠. 80일간의 세계 일주도 정말 가능한 금액입니다. 100일째 되었을 때 보이시나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이론상 가능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상 100일까지 쭉 남아 계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요. 어느 정도 금액이 커지면 거기에 만족하시기도 하고 또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수익화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직업적으로 하지 않는 한 매일같이 매매한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 또한 사람이다 보니 여러분들과의 약속 때문에 놀지 않고 열심히 종목 발굴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날은 손실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일이 생겨서 거래를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쉬어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계산한 거의 절반만 보시자고요. 50일 차를 보면은 얼마입니까? 6천만 원 가까이 되죠. 50만 원으로 이 정도만 해도 성공 아닌가요? 그래도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먼저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 차까지 따라오실 분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죠? 8일차 이후부터는 반토막이 나도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 일주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9일차부터는 정말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의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꼭 신청하셔서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고요.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자, 매직,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을 해 주시고요.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까지 늘어났습니다. 뭐 앞으로도 뭐 계속 늘어나겠죠. 뭐 어디서 뉴스 나오고 어디서 뭐 나오는 거 그냥 갖다가 베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제가 직접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 허투루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적 전략 제안 해드렸죠. 자, 조건부로 접근한다. 자, 상태 보고서에서 자, 신청이 계류 중임을 얘기를 하고 자, 60일보다는 사실 짧게 해도 되는데 또 60일을 연장을 신청을 했죠. 자, 물론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죠. 자, 지난번에도 60일 연장 해줬는데 이번에도 또 시간 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번에는 60일 연장을 안 해주겠죠. 그냥 항소 절차를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1심 법원에 계류 중이죠. 그것도 자, 오늘 16일 마감 기간 며칠 전에 12일 날 부랴부랴 신청했던 이유도 그나마 자, 60일 연장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 어쨌든 신청을 해놓는 게 낫겠죠. 자, 1심 법원에 이렇게 계류 중이니까 여기서 곧 판결이 날 거다. 이것만 좀 기다려 달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뭐 어느 정도는 뭐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며칠 전에 제출했죠.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절차적인 오류였기 때문이고요. 이게 만약에 내용적인 문제가 있었으면은 1심 법원에서도 가능성이 없었겠죠. 어쨌든 지난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자, 지시적 판결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6월 16일 이후에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선 이번에 신청했던 부분이 자, 항소심 이 추가 연장. 자, 이 부분이 자, 예스. 자, 이쪽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지만 혹시라도 노가 나오게 된다면 자, 항소심은 진행을 하겠죠.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아무래도 시장은 약간 조정이 나오겠죠. 실망 매물이 나올 거고요. 자, 하지만 자, 노 해갖고 항소심 진행한다 하더라도 바로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고 자, 토레스 판사가 이 합의안에 대한 승인을 해달라는 지시적 판결에 대해서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자, 두 번째 노라고 또 할 수 있겠죠. 기각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자, 오케이 한다면 자, 이 부분은 다시 항소 법원에다가 자, 1심에서 오케이 해줬으니까 자, 환송해달라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제가 정리한 걸 말씀드리면 자, 항소법원에다가 신청을 하겠죠. 자, 1심 법원에서 지시적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환송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은 항소법원에서 검토를 해서 자, 이때는 승인 가능성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한적 환송으로 승인을 해줄 겁니다. 즉 합의안에 대한 부분, 지시적 판결을 받은 부분이 기관에 대한 판매, 영구적 금지에 대한 부분을 해제해달라는 것과 이 벌금에 대한 부분 감액하고 나머진 돌려달라는 것, 이 두 가지였죠. 이거에 대한 내용만 환송을 해준다라고 이제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시적 판결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이 개념, 자꾸 이 개념도 제대로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자, 관할권이 없습니다. 지시적 판결. 이거는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실제 집행력도 없습니다. 단지 자, 만약에 환송돼서 돌아오면은 자, 이렇게 판결을 하겠다라는
미리 그냥 알려주는 거고요. 자, 지시적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환송된 다음에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다시 1심 최종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이에 대해서 하지만 지시적 판결 내용대로 또 판결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항소 취하입니다. 양쪽이 항소 취하게 되면은 1심 이 최종 판결에 대한 효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 소송이 다 끝나는 겁니다. 법적 확실성 확보가 되면서 그동안 눌려왔던 이 소송 때문에 눌려왔던 ETF에 대한 승인 나오겠죠. 자, 기관들도 눈치 보느라고 못 들어왔던 거 들어오겠죠. 자, 가격도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소고기 사 드시겠죠. 자,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제 영상 저희 채널 날라가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 지시적 판결이 승인이 나오게 되면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죠. 이거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 결국 이 지시적 판결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자, 예스냐 노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지시적 판결이 또 기각이 나온다. 자, 그럼 어떻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세상 끝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항소 제기하고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기간 조정이 좀 나오면서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 여러분들 소고기 드시는 그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게 통과되고 나면은 입법적으로 이 증권법, 자, 증권성 논란과, 자, 이 증권 논란과, 그리고 관할이, 자, SEC에서 CFTC로 바뀌죠. 그러면 입법적으로 해결이 돼서, 자, 시간을 뭐 대법원까지 간다든지 3심까지 가서 끌게 되면은, 자, 이 부분 리플 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최악의 경우라도 이렇게 갈 거니까요. 단지 기간만 좀 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제가 미리 다 말씀해 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시나리오별로 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다 정리를 해 놨고요. 투자 가이드 다 정리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상황은 계속 변하니까요. 상황이 변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뭐 소통방이나 실시간 문자 신청을 해 놓으시면 좋은데요. 이 부분은 필요하신 분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게 뭐냐, 이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바로 떡 나오죠? 지금 필요한 건, 자, 매도를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자, 언제, 얼마에 팔까? 매도 타이밍 잡는 거겠죠? 매도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결국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봐야죠. 팔고 나니까 더 많이 올라가더라. 또는 욕심부리다가 못 팔고 또 물렸다더라. 자, 이렇게 다 된 밥에 콧바트리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앞으로도 꼭 필요한 자리에서는 대응을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중간중간 대응을 못 하시더라도 자, 이 마무리 매도만큼은 제가 꼭 챙겨 드릴 겁니다. 자, 매수는 그나마 기회가 많이 오는데 이 매도 자리는 잘 오지 않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일수록 안전장치를 여러 개 해두죠. 뭐 약속이 있으면 알람도 막 몇 개씩 해놓고 그러는데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매도만큼은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게 있더라도 갑작스럽게 다른 일이 생기거나 깜빡해서 놓치지 않게 매도 알람을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안전장치로 매도 알람을 받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문자로 매도 알람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플은 현재 가격에서 최소 100%는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리플을 못 사신 분들이나 또는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 조정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눌렸을 때 최적의 매수 자리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플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자, 아래 전화번호로 매수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급등전 최적의 매수 자리를 알려드릴 거고요. 가격 콕 찍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매수 신청하신 분들은 매도까지 알람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소식 제가 또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